그 인사하실 때만 마스크 잠깐 벗어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내가 감독이다, 내가 배우다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 안녕하세요. 동호 연수를 치다를 연출한 석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동호 연수 이런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네, 동호 연수를 치다에서 동호 역할을 맡은 나인우입니다. 전 마이크 하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호 연수를 치다 재영 역할을 맡은 동현배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활기가 넘치죠. 군부대 위문경을 얻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먼저 어떤 작품일까 이게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봤으면 물론 이제 먼저 보셨지만 네, 또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저도 이 작품을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했었을 때는 이제 어쨌든 그 단편 영화라는 게 감독이 갖고 있는 생각을 관객들한테 드러내 보이는 자리에 어떤 뭐 수단이 되는 건데 그 수단에 있어서 관객들한테 기본적으로는 재미를 좀 주고 싶고 그리고 또 반전도 주고 싶은 거가 이제 외형의 껍데기였다면은 그 안에서 또 무관심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가 저한테는 좀 갖고 있는 이야기였었는데 그게 뭐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되게 민망하구나, 말로 너무 이렇게 풀어낸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어쨌든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무관심? 네네.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어떤 그 모티프 같은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차를 타고 강남역에 한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버스를 탄 창가 쪽에 앉아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뭐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클 만한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근데 뭐 그때 보고는 그냥 내 스스로가 놀람을 느끼고는 그냥 지나갔는데 문득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다시 이렇게 뭐 책을 보든 이렇게 창가에 기대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무덤덤해졌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를 몰고 갈 때 차가 막 막히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일까에 대한 감정보다는 왜 막히는 거에 대한 짜증이 올라오는 감정이 우선적으로 드니까 이게 뭐 지금 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주위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위주로 되게 뭔가 이렇게 갇혀버린 건 아닐까, 이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의 어떤 기본 그 아이디어는 차관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영화 보면서 무관심에 대한 생각을 감독님이 하셨을 거라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이 영화를 굉장히 플랫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우분들하고 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지만 이게 일단은 너무 잘생기고 예쁜 배우가 나와요. 거기에 시선이 너무 많이 뺏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약간 숨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찾는 좀 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런 거와 관련돼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은 전 당연히 누군가는 해주셔야 된다 생각했는데 해주셨네요. 영화 화면비가 3개네요. 1.85? 누구신가요? 기억. 영화 쪽에 계시나요? 아니시라고요? 나중에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화면비를 정확하게 1.85대 1 시작해서 지하철에서 사다리꼴, 에스컬레이터에서 2.35대 1 이런 효과는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특히나 2.35대 1부터가 상상의 시작인지 질문 되게 좋습니다. 이분은
아까 사이 엽서 받으셨죠? 3개 더 받아가세요. 네.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옵니다.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2.35대 1을 하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각 자체가 제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이렇게 되게 편협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이제 일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어떤 그 새로운 사람,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여기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여학생이 있다 혹은 딸이 있다라는 거라면은 제가 내 가족 중에 여학생이나 내 가족 중에 딸이 있지 않다면은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내 감정이 동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딸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되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주인공은 되게 본인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어떤 시야를 갖고 살아왔다면은 지하철에서 그 여배우를 이제 만나게 되어서 내가 사랑하게 될 사람을 알게 되었었을 때 주변을 보다 넓게 약간 포용력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면은 그 이후에 사고가 났었을 때 일들도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가 제가 이제 의도했던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의도는 했던 거긴 합니다. 그러면 그 가변성 화면비를 관객분들이 차리길 바라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셨을까요? 이제 그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혹시 된 게 아닐까? 이게 맞춰보니까 그런데? 라는 게 되면은 이야기가 좀 완결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 조금 스스로한테 이렇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이놈을 보니까. 근데 이제 패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 좀 더 고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지점이 이제 주인공의 감정을 쭉 계속 영화가 쫓아가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다른 인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도 감정이 내가 어떤 인물을 쫓아가야 되는 거지? 라는 순간에 감정의 혼란이 좀 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관객들을 속이기 위해서 관객들이 이분한테도 감정이 가고 저분한테도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이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세팅을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았던 건데 이제 2년 전에는 제가 못 느꼈던 게 오늘 보니까 되게 2년 동안 지우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니까 주인공 동호를 쫓아가던 감정이 사고가 나서 사고를 낸 사람으로 감정이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서 영화를 바라보는 내가 감정을 줬던 인물에 대한 감정의 혼란이 조금 생겨서 주제나 이렇게 이어져 오는 감정에 대해서 주제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혼란의 감정이 그 다른 생각해야 될 감정들을 조금 배척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후반부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플랫하게 영화를 분명히 바라보고는 있었는데 그렇죠. 되게 잘생긴 남자가 되게 예쁘게 생긴 사람을 쫓아간다. 그런데 저는 그 쫓아가는 그 중간에 무슨 생각을 혼자 했냐면 이 영화 되게 희한한 게 영화를 보면서 혼자 뭔가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여백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 보면 비 오는 날의 여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토니 타카타니 같은 단편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소설들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있다 없어지는 여자. 그녀가 나한테 있었던 것 같지만 나의 그녀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그녀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사실 그런 되게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모르고 아무 정보 없이 보면서 사실 왠지 그녀가 떠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떠날 줄은 몰랐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떠났죠. 떠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제가 주인공한테 좀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죠. 동호한테 좀 빠져서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다 바뀌니까 제가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신감?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굉장히 좀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더 질문을 하기가 좀 뭐한데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인물을 바꿨었을 때 인물 바꾼 의도를 인지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설계를 했던 게 이거를 이 감정을 인지하려면은 좀 다른 설정을 좀 더 넣었었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모드레이터님처럼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 뭐 이런 감정이 들어야 되는 건데 배신감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동호한테 한번 라이브 시작하면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선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배우가 이 동호란 캐릭터가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고 나니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감정을 이게 어쨌든 시나리오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연기를 하실 때 어쨌든 기조를 잡으셨을 텐데 정규가요? 아니요. 그 바람 소리. 기조 연기를 하실 때 어떤 패턴, 기조를 어떻게 잡고 하셨는지 또는 감독님한테 어떤 주문을 받으셨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세 파트로 나눴어요. 처음에 이제 방관하는 동호. 처음에 운전하면서 별거 아니야, 그냥 사고 났어 하는 방관하는 동호. 그 다음에 이제 연수를 쫓아가면서 연수와 어떤 그 상황을 만들고 사랑을 느끼는 동호. 그리고 마지막에 연수를 치는 동호. 이렇게 해서 그 틀을 먼저 잡았고요. 연기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틀을 정해놓고 연기를 해야만이 솔직히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떠한 주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감 또한 감정이거든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아쉬움이 남았다. 나는 관객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았었는데 그것 또한 어떠한 감정이고 어떠한 예술이죠. 그게 참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같은 경우 특히 잘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팻말이 나와요. 어제 나는 오늘의 나를 변화시킨다. 맞나요? 오늘 만나 내일의 나를 변화시킨다. 내일의 나를 변화시킨다. 예.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네. 사실은 그 무의식 무관심 속에 되게 재밌는 게 그게 무관심 속에 어쨌든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반지를 한 달, 2달 전에 길거리에서 샀어요. 그리고 프린트 레터링을 하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여기다 뭐라 써놨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진행하는지조차 모르고 무의식으로 제가 그냥 가장 좋아하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또 영화로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무관심 속에 어떠한 관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저는 포인트를 잡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래서 그 동현 씨한테도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제 두 분한테도 같이 여쭤볼 건데요. 네. 이게 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처음에 저는 아무 정보 없이 이거 그냥 단순한 멜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저만 그랬나요? 다 웃으시는데 처음에 볼 때 저는 진짜 멜로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화가 이제 나중에 가서 다른 느낌이었죠. 그러면 두 배우분은 이제 어쨌든 지금 손소연 씨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시나리오를 보셨잖아요. 네. 감독님의 생각, 그리는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솔직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준 씨 말씀 참 잘하시네요. 아 예. 우리 튀었어요. 아니, 저는 사실 시나리오 읽고 이해는 안 됐어요. 네. 시나리오 자체만으로 죄송합니다. 어차피 전 재영을 연기하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치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서 편집본을 보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읽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글로서는 약간 그림이 살짝 그려지지 않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뭐 마지막 부분이었죠. 뭐 네, 그런 바뀌는 상황들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저는 영상 보면서 저는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감독님도 되게 그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관객도 처음 보는 관객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점이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림 자체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것을 맞춰놓는 것도 레고처럼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뜬금없이 튀어버리는 건데 분명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인호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이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예, 방금은 그 농담이었고요. 제가 그 당시 나이가 지금도 물론 그 감독님과 형님에 비하면 어리지만 그 당시 나이가 22, 3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지금 27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웃어요? 귀여워서요. 27인데 그때 당시에 봤던 거랑 지금 봤던 거랑 또 차이가 너무 커요. 그때 당시에는 연기하는 내 입장으로서 어떤 그 만족감이나 어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거기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 다 잊고 살다가 네. 관객의 입장으로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뭐 대본을 자주 읽고 시나리오를 보고 연구를 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감독님 말씀하셨던 어떤 무관심, 그렇죠? 맞습니까? 대답을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네네네. 아니, 저도 2년 만에 봤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하고 나서 상영했을 때 저희 그렇게 재밌지 않았고요. 아, 정말 심오하게 봤어요 그때. 우리 영화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는데 오늘 봤는데 오늘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우리만 재밌던 거 아니야? 나만 재밌으면 됐지. 그러니까 저 두 분을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네요. 자, 다른 질문을 또 좀 해보겠습니다. 아코님인데 나인호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이 사실 참 도연배 배우님은 참 불쌍한 배우이잖아요. 왜죠? 그 극 중에서 불쌍하잖아요. 왜죠? 맨날 친구한테 아니 친구도 아니고 후배한테 맨날 이용당하고. 네. 어차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인호 배우님께 질문이 그런 거죠. 작가 역을 연기한 손수연 배우님과의 연기 호흡은 어땠고 혹시 촬영 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좀 어떤 게 궁금해요? 사실 이거는 아니,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컷들을 좀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포스터로 쓸 장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즉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CF적인 느낌이 나는 되게 예쁜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둘이서 꽁냥꽁냥 이렇게 보이고 하거든요. 제가 많이 노력했죠. 예, 예, 예. 아니 제가 좀 편해야 어떤 그런 장애물이 없거든요. 연기를 하거나 무언가 일을 할 때. 그래서 감독님께서 술을 많이 사주셨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누나랑 친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솔직히 어떤 작품의 얘기보다는 그 친해지는 게 더 시간을 더 많이 소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제가 호감을 느껴야 되는 상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연기를 하게 되면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 질문이 뭐였죠? 에피소드. 그래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기 그 고백신 찍을 때 그 연희동이었나요? 네. 연남동 그때 여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날씨가 좀 선선했을 텐데 그때 사람들 말고 무슨 피서객 그런 분들이 진짜 아니요 관광객은 아니고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돗자리 깔고 막 쭉 이렇게 있는데 그 거리에서 롱테이크로 찍었단 말이에요. 저쪽 이쪽. 근데 사람들이 이게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진 않으니까 연기하는 줄 몰랐던 사람들이 제가 소리 지르니까. 네. 막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응원해 주더라고요. 아니 정말로요. 그래가지고 그 씬이 가장 저는 기억에 그래 저기 동호를 이렇게 비추고 있을 때 뒤에 좀 이렇게 퉁퉁한 아저씨가 있는 가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면서 뭐야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있죠. 네. 그거 재밌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역할의 형이랑 그 박물관 씬 야외에서 찍을 때 무슨 토스트였지? 아무튼 토스트 되게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상동 토스트.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좀 그렇지. 아니 무슨 방송도 아닌데 뭐 개의치 마세요. 지하철역이야. 네, 거기 토스트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갖고 형이랑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와의 에피소드 그거밖에 없어. 매일의 에피소드니까 알겠습니다. 형이랑.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입니다.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질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몇 개를 넣어서 해주셨는데 제가 할 질문하고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질문은 제가 없는데 재현과 동호의 관계가 뭔가요? 그냥 친구네요. 정확하게는 동기이고요. 근데 이제 재현이가 나이가 좀 많은 동기. 그래서 뭐 학교 동기라서 말은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이대 출생 연도로 따지면은 재현이 나이가 한두 살 많은.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땐 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 없는 평상시에 동등관계면은 넌 나랑 동기잖아 라고 대하는 뭐 그런 관계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질문해주신 분도 그 얘기를 쓰셨는데 뭐 거의 친척형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집에 엄마가 봉사활동하자는데 대신 그럼 평소에도 되게 친한 거잖아요. 집안. 실질적으로 잡았던 거는요. 그 동호라는 친구는 좀 뭐 부르주아 가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라왔던 친구인 거고, 재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제가 뭐 봐왔던 거인 건데 그런 부르주아 친구들 옆에 꼭 한두 명씩 이렇게 껴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약간 이 친구의 부유함과 어떤 그런 것들 이용도 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설정을 한번 해봤었던 거라 가지고. 네. 그런데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캐스팅이 사실은 보통의 단편 영화하고는 캐스팅이 좀 다릅니다. 이게 되게 힘든, 되게 쉬운 형태의 캐스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배우분들이 다 목소리도 손현주 선배님 나오시고, 그쵸? 네. 원래 뭐 하셨어요, 감독님? 이게 저는 연출이 이게 첫 작품인데요. 네. 그 전에는 그 상업 영화를 프로듀서 역할을 하다가 그래서 이 작품 이제 연출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작품을 썼었던 건데 이게 제가 연출을 처음 하는데 오디션을 보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오디션을 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그 연기를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오디션을 내가 봐서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들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냥 친했던 그 같이 일을 맞춰왔던 매니지먼트 있는 친한 동생들한테 추천 좀 해줘 라고 했었을 때 그냥 제일 먼저 그냥 손수연 씨가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분도 나와서 뭔가 이렇게 캐스팅이 어려움보다는 그냥 쉽게 흘러가서 쉽게 해결은 됐었어요. 손윤주 선배님이랑 뭐 지원 씨랑 다란 씨도 좀 그냥 한다고 하니 와서 도와주는 개념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셨던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르주아의 모습입니다. 네. 이거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 거죠. 네. 남들은 목소리 한번 내기도 힘든 분들인데 그러셨군요. 관객분들 질문이 많네요. 다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되게 좀 많이 궁금했던 점이라 별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감독님한테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연수가 쓰는 향수가 있죠. 네. 네. 그 향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화상에서 루머 메리미로 나옵니다. 우리 여성분들 계시니까 그 향수 아세요? 그거 본인이 사서 쓰나요? 아니죠. 대부분 그거 이제 남자친구가 사주거나 뭐 하여튼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호는 그 향을 딱 맡자마자 이렇게 향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향수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녀한테 이거 별거 아닌데 적어도 그녀한테 나 말고 딴 놈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희한하죠. 이 영화가 좀 이렇게 저를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네.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실 거라고 미친 거죠?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냥 이제 둘의 접점을 만드는 포인트로서 어쨌든 루머랑 메리미를 나름대로 또 주변에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루머랑 메리미를 아는 향수고 향을 맡아보면 루머인지 메리미인지 알 수 있겠어라고 물어봤었을 때 다른 향수보다는 루머와 메리미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인지를 하는 그 허용치가 되게 높은 향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게? 네, 그 향을 맡으면 이게 사실 아세요? 모릅니다. 이게 약간 편파적인 소개치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걸 넣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모더레이터님 말씀처럼 저 향수가 있으면은 저 여자가 남자가 있을 거야까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었어요. 제가 그냥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좀 더 흔한 향들 있잖아요. 좀 더 흔한 향이었으면 관객 입장에서 그냥 그 향에 대한 어떤 접근성, 그 감정적 접근성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특정하게 이 향수를 썼던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냥 이건 선호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별로 그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OMG 분이 질문해 주셨네요. 관객분의 질문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제 나와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만든다라는 문구를 영화 맨 처음에 넣었는데 영화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감독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을 하자면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해온 게 이제 상업 영화를 해왔다 보니 첫 작품에서 제가 이건 정말 고백인 건데 루머라는 것도 그렇고 매림이라는 것도 그렇고 혹은 손현주 선배님이나 뭐 배우분들을 뭐 캐스팅한 것들도 그렇고 약간은 좀 겉멋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4년이 지나고 보니까 좀 드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내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주제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무관심이라는 주제와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영화를 다시 보면서 4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왜 나이가 들어가면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 넓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20대 때와 30대 때와 40대 때가 틀리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느꼈던 것들이 오늘 밤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면은 그만큼 또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포용하는 감정들이 많아지는 거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제가 그런 미사 여구들 혹은 거칠 애들로 인해서 보여줘야 될 어떤 실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리게 되는 역할을 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맨 처음에 말도 그런 거와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제 내가 오늘의 나를 거쳐서 내일의 내가 다시 된다라는 의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원론적인 의미를 따져보자면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내고자 했던 말들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연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그것도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걸로 표현이 되어서 혹여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뭔 소리야 저게 라고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4년을 지나고 나서 앞으로 지금 이 자리가 저한테 되게 즐거운 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를 통해서 저 또한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싶긴 하네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이번에 특별 기획전을 하면서 제가 GV 모더레이터를 계속 릴레이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다 떨듯이 GV를 해본 게 처음입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우선은 질문해주신 분께 배우분들의 사인과 감독님의 사인이 들어간 엽서를 선물을 해드려야 돼서 기억 분과 아코님, 네 아코님과 그리고 핸드폰 안 보고 계시는군요. 네,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흐흥님 누구시죠? 흐흥님? 네, 흐흥님 여기 앞에. 흐흥님은 제가 질문을 안 해드렸는데 중간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OMG님께서 엽서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두 배우님들은 이제 뭐 지금 다른 이후의 작품 또는 뭐 계획 이런 것들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말씀 못 하시는 것들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먼저 해주시죠. 너도 배워요. 제가 말씀드리기 싫어서 말씀 안 드리려는 게 아니라 초록창에 제 이름 치셔서 검색해 주시면은 기사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아주 얄팍한 아이노 검색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스타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누입니다. 어떤 이런 경계를 허무는 이런 멘트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누나와 또 친해져가지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군요. 근데 진짜 검색해 보십시오. 네, 저는 사실 아침에 검색해 보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독립 장편 하나 찍었고요. 또 운이 좋게도 이제
G.O.D 데니 형과 유튜브 예능을 하나 하고 있어. 네. 넌 취미가 뭐니? 헤이 프레스도 구독과 좋아요. 저도 제가 이런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걸 외칠 줄 몰랐습니다. 네, 그거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도 지금 회사가 없는 관계 혼자 이제 프로필을 돌리고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정보를 얻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나인이 배우분도 계신데 동현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하긴 뭐하지만 좋은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얼굴이라서 네. 또 마지막에 이렇게 좋게 포장해 주시면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뭐 상업 영화를 하고 계시니 사실 단편이나 뭐 이런 독립 영화 계획은? 안 그래도 올해 지금 세 번째 찍은 단편 영화가 미장센에 출품이 됐었었는데 초청이 됐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가 못 가졌어요.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뒷박? 네, 뒷박이라는 뒷박이라는 작품을 영화죠? 찍었었었는데 네. 그건 다른 데하고 계약하셨나봐요. 저희랑 안 하시고.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몸 쉬면 다 연락이 오시던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직업으로서 해왔던 이제 프로듀서 제작과 일은 또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작품을 마지막으로 또 이제 더 이상 단편 말고 다른 연출 좀 긴 호흡을 가진 연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으로 글 작업 계속 하고 있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아까 그 모델팀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극장 나들이를 근한 한 달 만에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렇게 극장에 나오는 발걸음 자체가 되게 어색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하루빨리 이게 좀 정상화되고 관객분들도 빨리빨리 극장에 나올 수 있는 예전의 모습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자, 오늘 되게 수다를 떠는 것 같은 관객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저만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요. 관객분들도 같이 재밌었다면 좋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같이 자리해주신 그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독님과 두 배우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사진 한번 찍으실 수 있을까요? 세 분 이렇게 나란히 쓰셔서 사진 한번 잠깐 찍으시고 그때는 마스크 잠깐 벗어서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벗으셔도 되나요? 괜찮나요? 초록사 허락받아야 되지 않나요? 문제 없습니다. 같이 안 찍으실까요? 아우 저는 안 같이 안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 좋아. 그쪽에 가면 안 되니 오징어 되게 막 싫어요. 어디를 보면 돼요? 그냥 보시면 보세요. 이것저것. 네, 그만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만 찍으세요. 기자님 찍으시는 분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